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215선 시초가를 찍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거래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네요. 자, 오늘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6거래일 만에 전환이 됐는데 1일부터 사실 4일까지 개인 투자분들이 2조 이상을 순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긴 이 동학 개미들이 증시에서 짐을 쌀까 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개인들 참 잘했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분들이 줄기차게 매도 행렬을 보이는 와중에서도 주식을 사들이는 소신을 보였는데 이걸 보고 동학개미 승리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삼성전자였는데요. 30%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종목은 SK로 이거를 만약 연 저점에서 샀다고 보면 14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등등인데 최근 시장에서 언택트 수혜주라고 손꼽히면서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하반기에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V자 반등을 넘어서 로켓 반등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 경기 침체 이후에 유례없는 가파른 반등세입니다. 자, 그리고 안과 밖에 영향을 받는 우리 증시, 유동성의 한계라는 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질을 계속 파악해야 되는데 앞으로 경기 회복 속도와 기업 이익 이 부분 잘 계산해서 일개 개미도 편견을 아주 시원하게 깨고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당당함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주식공장 시청자분들이 계시길 응원할게요. 주식공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소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주식공장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의 승리를 위한 그렇게 노력하는 방송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소통 창구가 있는데요. 먼저 샵 3772 매일 두 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는 통로예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되고 저희 함께 공감하는 그런 문자 전송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 실시간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까 함께 오늘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첫 번째 특징주 공장 시간 가볼 텐데 기자의 분석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프리랜서 황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개인의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장인데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렇죠, 맞아요. 예.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좀 체감을 느꼈는데 네. 기사를 보니까 또 빚을 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빚내서? 네. 예. 그래서 좀 주식에 관심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좀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미 승리 즐거운 얘기예요. 네. 계속적으로 그랬으면 좋겠고 주식공장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좋은 성과 6월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각 경제방송사에서는 특징주를 어떻게 모아봤는지 저희가 이 재료 납품한 그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의 장이 연출이 됐어요. 다양한 이슈로 종목별 강세 또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널 전체적으로 특징주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데일리 TV와 MTN이 선정을 했고 자회사 두산 밥켓 있죠. 코로나19로 침체된 미국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7거래 연속 상승 가도로 달리는 DY 파워 주목됐는데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가 미래에셋대우, 현대차, S-오일, LG디스플레이, 한국경제가 진매트릭스, SK이노베이션, 이지바이오, 일양약품을
매일경제TV가 이노션, FNC엔터, 파세코, KC그린홀딩스, MTN이 LG화학, 인터플렉스,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차, 솔브린홀딩스를 선정했습니다. 네,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특징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특징들은 일단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네.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제약바이오주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시장도 계속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 정유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던 좀 오전장 특징주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납품된 특징주 보여드렸고요. 자,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봤을지, 네, 그 이유는 무엇일지 네. 들어볼게요. 예.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에서 꼽은 현대차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네. 현대자동차 이제 자동차에 제가 좀 출입을 했었었고, 그리고 일본 닛산이나 뭐 인피니트가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국내에서 철수하는 등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이 자동차 시장이 개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특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좀 늘려나가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특징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하면은 이제 제네시스 효과 이런 부분이 자주 거론이 되고 있어서 맞아요. 네. 강력한 포텐셜 과연 터질까 이렇게 네. 수식으로 또 달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네, 일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는 신차 수요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겪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대비 5월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 움직임이나 시장 분위기가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호조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 제네시스와 함께 SUV에 대한 판매량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베뉴라든지 코나 또는 팰리세이드를 연이어서 출시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아왔었는데요. 특히 큰 차에 대한 선호도가 미국에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올 여름에 특히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라고 할 수 있는 GV80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선보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주문을 좀 받았는데 GV80이 11,000대가 넘는 이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 물어보니까 이제 기노브로 봤을 때 현대차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나왔으니까 이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봉쇄가 해제가 되잖아요. 그쵸, 경제 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도 기대가 가능하지 네. 않을까 싶고, 사실 근데 최근 뭐 증권사에서 올라오는 리포트 애널의 분석을 보면 네. 전기차 그쵸, 맞아요. 이 매력도 네.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동차 출입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승 행사나 뭐 신차 행사를 가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홍보팀 분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늘 이제 앞으로 자사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완전히 탈바꿈을 할 거고 친환경 자동차를 늘려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역시 이제는 순수 전기차 시장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올 1분기를 봤을 때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판매량이 세계 4위에 오르면서 점점 더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행 능력이라든지 뭐 성능 여러 가지 등을 따져봤을 때 테슬라가 아직은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폭스바겐 등이 현재 전기차 개발에 전념을 하면서 돋보이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정의선 부회장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미래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R&D 투자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만큼 전기차 시장 내에서 현대차의 입지가 확대되는 점을 좀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가 되고 그 네, 판매 맞아요. 물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네.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몇 년도까지였을까요? 한 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탑3에 들겠다라는 맞아요. 네. 그런 목표도 갖고 있대요. 살펴보셔야겠네요. 자, 29일, 그러니까
지난날이거든요. 이후 하루 보합권 제외하고 모두 상승부를 켜고 있고 오늘도 운수장비 괜찮잖아요. 아, 현대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됐다는 수급적인 포인트도 말씀드리면서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2% 강세, 시가 대비 상승폭 약간 줄고 있거든요. 11만 3,500원 선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그 이데일리랑 MTN에서 아마 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두산 인프라코어 종목 들고 왔거든요. 네. 네, 이 종목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짚어봤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위기가 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에 해결되진 않겠죠, 네, 정말. 그렇죠. 예. 그 중에 이번에 이제 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가 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특징적으로 또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단독 보도 내용이 궁금한데 네. 예,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요, 이제 채권단 측에서 이제 두산그룹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굉장히 강도 높은 특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MOU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두산 밥켓이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등 핵심 계열사뿐만 아니라 저번에 좀 팔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던 두산 베어스랑 그리고 골프장 등 비영업 자산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매각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자산 매각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채권단의 처분 권한도 이번에는 좀 위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야 하는 상황이 이제 정말로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MOU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경영 개선 이행 약정이 아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두산 오너 일가의 좀 부담으로 굉장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를 두고 이제 벌써부터 두산 베어스가 팔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두면서 뭐 카카오 베어스가 되는 게 아니냐 또는 신한 베어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살 거라는 예상 때문에 카카오 그쵸, 베어스 이렇게 네. 얘기는 있는 건가요? 네, 카카오 측에서는 아니라고는 예, 했는데 예.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꾸준히 네. 나오고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매각 가능성이 불거지기 때문에 뭐 그쵸. 앞에 뭐가 붙든 네.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나 봅니다. 자, 그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MOU 체결 이 이슈가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채권단에서 자꾸 자금 수혈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차질 없이 상환해야 되는 그런 그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위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도요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있다.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그 자회사인 두산 밥켓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미국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고전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여기에 걸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이제 현실화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밥켓이라고 해요. 특히 뉴욕과 같은 도심지 지역에서 이제 장비에 돌출화된 그런 최소화된 소형 건설 장비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랑 밥켓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뭐 경제 회복 투자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인프라 투자가 된다면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바켓 이쪽으로 네. 떨어질 게 있다, 그쵸. 낙수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었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6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보면은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일 만에 전환이 됐다. 하지만 외국인은 팔면서 매매 공방은 좀 있네요. 이 부분까지 살펴드립니다. 현재 주가 볼까요? 5.8% 오르면서 거의 7,000원 선에 근접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6월 4일이 신고가를 기록했던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또 이데일리에서 꼽은 이 LG 디스플레이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슬슬 시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고 평소에 좀 제가 관심 있었던 종목이어서 오늘 특징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가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 네. 뭐가 이렇게 강력한 호재로 나타나는 건지 또 기자님이 평소에 관심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지 좀 네. 하나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실적이나 시장 분위기는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 예.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5분기 연속으로 적자의 늪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가나 시장에서도 2분기까지는 최악의 실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이제 TV용 대형 패널 수요가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자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공장 지연 등으로 인해서 적자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부터는 이제 북미 고객향 하이브리드 OLED 출하가 본격화되고 이제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지금 기관도 6거래 연속 사자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도 6거래 연속 주가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좋나 싶었는데 그동안 안 좋았는데 네.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시장의 평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증권사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겪고 있는 실적 악화랑 그 업황 부진은 이 코로나 영향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OLED 사업으로 이제 사업 전환을 하면서 이미 예견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황이 또 코로나 이전으로 좀 점점 더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기관들이 계속 팔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좀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10,000원, 12,000원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는 업황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15,000원 선 이상으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와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셔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OLED TV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반응이 괜찮다고 했는데 이 중국과 지속적으로 피 맞아요. 튀기는 싸움을 하고 네. 있잖아요. 결국 이겨야 되기 위해선 OLED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틀 연속 함께 붙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LG 디스플레이 3% 상승하고 있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여서 양봉이고 현재 주가 12,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알아볼까요? 네. 새 종목 살펴봤습니다. 프리랜서 황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래간만에 잠 실컷 잤습니다. 네, 그게 최고의 충전인 것 같습니다. 시장도 오늘 시초가는 굉장히 뿡 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양시장의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개인이 또 나홀로 좀 버텨주고 있는데 자,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후장 좀 들어볼게요. 우선 오전장 느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종합주가지수가 약보합으로 좀 돌았었는데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빨간 넥타이를 좀 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올라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어떤 재료하고 수급으로 움직이는데 수급적인 논리로만 지금 반영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이 2,200포인트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올랐다 하더라도 조금 과매수권에 들어온 거는 맞죠. 근데 이제 시장이 한번 이쪽 방향을 잡으면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처럼 해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급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는 단기 저항수로 작용하면서 조금 좀 주춤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도 종합주가지수는 상승 추세 중이다. 뭐 이런 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 보니까요.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종합 개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개미들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익이 나신 분들이요 여기서 돈 찾아가지고 다른 데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지금 이제 돈이 되는 이제 여기서 보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빠지면 또 사러 들어오겠죠. 물론 오늘도 외국인들이 뭐 거래소 시장에서 선물 쪽에 좀 매도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을 상승 견인했던 그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은 매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간에 이제 3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좀 이제 지수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매수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이거 뭐 한 10%, 5% 정도 먹으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좀 어려워요.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고점 부담이 조금 보이고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뭐 예전처럼 그렇게 소나기가 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물산은 좀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뭐 부담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뭐 매도하고 나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요. 매도하고 지난주에 일단 고점이다 싶어가지고 매도한 사람이 힘들겠어요? 아니면은 이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팔고 나면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지금.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그 차별화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은행 증권주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보면은 그 삼성중공업이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이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고요. 또 들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논리로는 빠지면 사보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문제는 종목이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날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못 가고 또 종합주가에 조정받으면 내가 안 갔던 종목은 먼저 빠지고 이러시면은 여기서 견디기 굉장히 힘듭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오더라도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하실 때 좀 편하게 하세요. 지금 뭐 테마 종목이라든지 개별 종목이라든지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좀 찾고 있으실 텐데 주식시장은요. 하나 모아가지고 열이 되는 거고요. 10개가 10번 모아지면 100%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셔야지 갑자기 나는 뭐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20%는 최소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주식 매매는 자신하고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주가지수 부담 갖지 말고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특히 오늘 보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요. 이쪽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먼저 돌아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면은 그쪽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두 종목 특징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하인베스트입니다. 이 종목은 조선용 형광 생산하는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조선 3사에서 LNG선 수주했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 카타르 구경유사하고 뭐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인베스텔 오늘 차트 모양만 보면 단기 고점입니다. 이거 오늘 그 뉴스 보시고 쫓아가신 분들은요 좀 주식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주에 일단 2,500원대에서는요 여기서 거래량 늘어난 거는 손바퀴 현상이 나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거래량은 매도가 나오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뭐 회사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져가겠다. 이러시면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변동폭이 커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 5평선 올라오고 있는 2,600원 선 좀 지지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부담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빠진다고 자꾸 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관망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지홀딩스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그 인적 분할 해가지고 신규 상장했잖아요. 지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회사 분할했다는 거하고 이지홀딩스하고 그다음에 이지바이오로 했는데 이지바이오는 뭐 문 닫고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고요. 이지홀딩스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의 기대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오늘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가져가시면서 매도 시점을 좀 잘 잡아보시고요. 시장이 하여튼 이런 분위기거든요. 어떤 모멘텀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지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게 이지바이오하고 이제 기업 분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지바이오가 상한가가 만약에 문이 열린다 그러면 이지홀딩스는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지바이오를 좀 잘 보시다가요. 이 시간에 이제는 이렇게 상한가 문 열릴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만약 하나 내일이라도 이지바이오가 역시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지홀딩스는 더 먼저 하락할 수 있으니까 매매하시는 데는 두 종목을 잘 보시면서 매일 실현하는 구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배 대표님 말씀하실 때 시장이 강박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좀 하루 종일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거, 대표적으로 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실적, 이런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럼 오후장 대응과 더불어서 종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배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는 실적이죠.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실적은 어려웠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종목을 좀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방송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상한가 갑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은 거는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서도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지난주에 올라올 때도 보면 한 달 동안 박스 구간에서 견디신 분들이 수익이 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종목은요. 오늘은 녹십자홀딩스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한양행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녹십자홀딩스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회사들, 동생들이 돈을 잘 벌면 녹십자홀딩스는 주가가 올라갈 수뿐이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녹십자 LG에서 이제 충북대학교하고 해반주사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코로나19 치료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녹십자그룹은 또 이제 혈장 치료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혈장 치료제가 가장 먼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십자그룹주들은요 좀 관심 있게 보시는데 녹십자홀딩스는 차트 모양만 보면요. 여기 지금 22,900원에서 여기 박스권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거래량이 워낙 없어요. 거래량이 오늘도 57,000주분이 거래가 안 됐고 여기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가 1차 상승 후에요. 2차 상승 후에 아직 안 빠지죠. 1차 상승 후에 불림목 주고 다시 돌아서 나오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기 상당히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식 매수하시고 내가 한 6개월 가지고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6시간도 못 가지고 있죠. 조금 안 움직이게 되면은 자꾸 매도하려고 덤비시는데 이런 것들은 매도하시는 구간보다는 어떻게 좀 잘 주워 모은다. 그죠? 저가에 매수한다. 이런 분위기를 보신다 그러면은 오늘 매수 가격은요. 22,900원이 지금 있는데 이번 주에 22,500원 정도 보겠습니다.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셔야 되잖아요. 22,500원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요. 앞에 고점이 26,000원대에 있는데 26,000원 보시면 되고요. 손절 가격은 이 저점이 21,000원이죠. 그래서 이거 손절하고 나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목표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6개월 1년씩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요. 지금 오늘 만약에 개별 테마 종목들 가지고 가시면서 하락폭이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팝니다 하시면은 방법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제약주, 바이오주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들이 돌아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늘 동아약품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상한가 가는 거 저는 주시장에 있으면서요. 동아약품 상한가 가는 거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그만큼 이제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 녹십자홀딩스도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요.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방송 후에 제가 노란 채팅방 해드리고 있거든요. 노란 채팅방에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제가 오늘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채팅방 이름이요. 제 이름 아시죠? 대현철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 노란 채팅방 있으시니까요.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혼자서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요. 오시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같이 즐겁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정 주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개미 아빠 힘내라 화이팅 하셨어요. 그만큼 또 소중한 주식 투자 전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내일도 소중한 전략 또 많이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현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주식공장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전략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에요. 샵 3772 문자 가능한데요.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고 또 함께 댓글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보고 있으니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최근 뭐 V자 반등, 로켓 반등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네. 주의해야 된다라는 전략도 시장 한편엔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서 가야 될까요? 이런 시장에서는요. 예. 지금은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양쪽이가 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지 싶어요. 네. 사실 네. 그렇죠. 예. 어찌 보면은 지금 상승의 탄력 때문에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지금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이전 수준이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또 2,250포인트 돌파할 것인가라는 네.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 증권사에 뭐 300까지 네. 보는 데도 있고 그렇죠. 얼마요? 2,300. 저는 2,300 갈 것 같아요. 2,600도 갈 것 같아요. 600이요. 2,600. 아니 2,300이 갈 것 같으면 2,600이 갈 것 같아요. 그걸 돌파하면 네, 예. 이건 좀 비꼬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항상 증권사 전망치보다 더 가고요. 아, 그래요? 증권사 전망치보다 더 빠져요. 이상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네.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 좀 나쁘시겠지만 어쨌든 뭐 아니요, 예, 제 예, 개인적으로 예. 통계를 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일단 어쨌든 저는 일단은 전자도 중요하지만 후자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2,250포인트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였던 고민은 한 번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끌어주면 주도주, 그리고 이끌어주면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면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거 네. 궁금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경제 채널 보시거든요. 이 네네. 틈을 잘 노려서 저희가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많은 예.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두고 확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판단을 좀 예.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에다 판단에 맞는 근거를 저희들한테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과는 본인이 지는 거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근거 자료 쫙 모여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을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선정했을지 저희 재료 납품한 거 보여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이 선정한 오늘의 관심주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눈에 보이시죠? 이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기관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 이어졌고요. 이데일리 TV, 매일경제TV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는 나이백, 휴맥스, 다산 네트워크스, 콤텍 시스템을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폴마 B&H, 아이큐어, 넥스트비티, 농심, 넷마블, 인터플렉스를, 매일경제TV가 제우스, 파라다이스, 윈스, 인트론바이오, MTN이 MK전자, SK하이닉스, 스튜디오 드래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GS 리테일을 선정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1위 채널 선정해 주시죠. 오늘은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이데일리가 베스트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어스트는- 이유에서 가장 점수를 주신 거죠? 일단은 관심주가 일단 한국경제TV하고 조금은 어느 걸 할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나았던 이유는? 관심주가 일단 이데일리 TV 있기 때문에 아, 일단 이 TV를 선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경제 TV인데 예. 아무래도 제 판단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좀 많아서 아, 일단은 매일경제 TV가 워스트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근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건 너무 그 TV마다 뭐 물론 대형주도 있기는 뭐 MTN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너무 중소형주에 좀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대면 관련 종목 있잖아요. 예. 음식료라든지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 예. 이런 것들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제가 고려할 만한 섹터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예. 것들은 좀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비대면 쪽에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언택트 같은 것들, 뭐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 종목이라든지 전자결제라든지 네, 네. 편의점 이런 종목들은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게 올랐기에. 또 시선이 바뀌잖아요. 예. 항상 시장이 새로운 걸 계속 찾잖아요. 음. 시선이 바뀌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는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대형주 강세였어요. 그러면 물론 중소형주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승률, 확률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가 좀 승산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중소형주가 좀 많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네, 그래요. 과연 이제 대형주 이 손바뀜 장세가 시원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 포인트고요. 매일경제TV가 제시한 관심주는 오늘 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이데일리 TV가 선정한 관심주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라라는 코멘트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팀장님. 포장을 되게 잘하시네요. 달인이죠. 네. 예. 네. 일단 먼저 셀트리온을 좀 볼 건데요. 셀트리온 네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셀트리온 3인방 요즘에 잘 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최근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만 보실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2018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돌려보게 되면은 예. 그 차트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소위 말하는 U자형 반등 있잖아요. 예. 동그랗게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차트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간 이유가 있나를 좀 찾아보는 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유럽에서는 엠시마라든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럽의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 매출이 받쳐주게 되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30년 7천 원까지 갔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실적의 정체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에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거치게 되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진짜 좋은 소식이 나왔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미국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동안 그러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 공보험 성격이 좀 강해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같은 어떤 제품들의 어떤 사용 의뢰가 상당히 조금 괜찮습니다. 좀 수월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어떤 로비라든지 사보험 시장을 뚫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뭐 조금 뭐 2달, 3달 전 얘기긴 하지만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어떤 사보험의 어떤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서 예. 사보험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많은 사업 부분 중에 하나겠지만 코로나 치료제 어떤 임상 소식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주가가 어떤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25만 8천까지 오르는 이 부분을 좀 볼 게 아니라 좀 긴 그림에서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U자형 반등 지금 화면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U자형으로 돌아서주고 있거든요. 네. U자형 돌아서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장기 포트 종목으로 한번 가져가 보게 된다라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중에서도 이 대장주 두 종목은 저는 꼭 봐야 된다. 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서 선택을 했는데 아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주로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 시장에서 관심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감염병 신약에 대한 네네. 개발 이제 꽃을 피우자 아직까지는 이게 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정부 쪽에서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유행이 대유행한 그런 곳에서 환자들도 네. 좀 밀집하다 있다 보니까 그 임상 이런 부분도 또 수월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이 단기간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되면 좋아요. 되면 당연히 좋은데 안 되면 네. 만약에 주가 급락의 또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서 거기만 임상을 하는 조그만 중소형 바이오 제약주다. 예.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을 포함한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여러 가지 약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밀러, 바이오베타 이런 네네. 것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하나 좀 네네. 삐끗하다 만약에 네. 그렇더라도 그리고 괜찮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코로나 치료 완벽한 치료제가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같은 그런 항바이러스 제와 같은 그런 치료제가 나오기 좀 힘들다라고 좀 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독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항바이러스제가 저는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나파모스타트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 일동제약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또 치료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독감의 타미플루와 같이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 증상에 대한 치료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파모스타트, 치료제. 이번에 나온 그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약 이름 제가 치료제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결국 염증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그 염증 현상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런 증상 치료제 정도는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클로로킨이라든지 뭐 나파모스타트라든지 렌데비시빌이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일동제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예. 지금 치료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치료제들이 다 증상 치료제지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기대를 하긴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뭐 신종플루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갑자기 그 전염병 이슈가 돼버렸는데 예. 그 메르스도 그렇고 완벽한 치료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단지 증상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체제가 됐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이 증상 치료제 하나 정도는 나올 만한 그런 능력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 치료제 이게 아니라 이제 네. 치료하는 이게 문제가 증상에 생기고 대한 나서 치료. 예. 그 감기에 걸리게 되면 기침이 예. 발생해 콧물이 발생되잖아요. 그때 이제 근데 우리가 그 완화할 수 완벽하게 있는 항바이러스가 아니라 네. 기침약하고 콧물약을 먹잖아요. 그쵸.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나온 치료제들이 거의 그런 증상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치료제는 저는 셀트리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은 뭐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봐줬고 사실 이제 기간에 매수세가 4거래 연속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매도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네.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은 지금보다는 조정 나올 때 한번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두에 얼마예요?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예.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간다라고 판단이 그러니까 일단은 상승으로 간다는 판단이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종목이 안 간다? 그럼 반드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25만 7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조정을 기다리십시오.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예. 일단 두 번째 관심주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 지금 항공기들이 지금 운항이 재개가 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항공주하고 그다음에 여행주 강세를 보였잖아요. 카지노 영업도 뭐 재개가 된 흐름들도 있고요. 네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 흐름이 제가 볼 때는 면세점 쪽하고 파라다이스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온 여행객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오면은 어디로 갈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당연히 카지노나 면세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코로나가 완벽하게 뭐 퇴치가 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제가 재개가 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항공기도 운항이 재개가 되고 있고 항공기 운항이 결국 재개가 되게 되면은 그 여객 수의 대부분이 여행객이잖아요. 그럼 이 여행객들 수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의 강세를 보였던 거고 그 여행주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카지노 이쪽은 좀 분명히 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적어도 그 흐름, 그러니까 경제 재개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같은 어떤 카지노 관련 종목들 이런 부분도 일단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뭐 카지노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GKL, 뭐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그 내국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강원랜드를 좀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파라다이스, GKL 순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이 관심주 순서다라고 말씀하셨고 파라다이스 이 가격적인 부분까지 듣고 또 마무리해 볼게요. 네네. 예. 일단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15,500원 전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다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4일처럼 거래량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양봉이 나올 때 한번 노려보시라.
뭐 이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네. 네, 파라다이스 양봉이 나올 때,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그런 부분이 나올 때 노려봐라라는 전략. 자, 세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세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과연 더 네. 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개인 아,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많이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예. 그것 때문에 조금은 저도 고민스러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가야 시장이 갑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갈 것인가, 삼성전자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이 좀 돼요. 네, 항상 고민이죠. 네네. 뭐 그런 게. 예. 왜냐하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결국 뭘 살까 생각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저는 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은 지수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참여를 해주지 않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만 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갈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은 간다라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시나리오를 짜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과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외국인들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시장은 가지 않고 삼성전자만 움직일 것인가, 그러니까 즉 대형주만 움직일 것인가, 대형주 순환매가 발생되면서 움직일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명확하게 제가 답을 내려주면 좋겠지만은 네. 어쨌든 상황에 따라 대처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그래요?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삼성전자는 뭐 좀 애매하지만은 가긴 가는데 삼성전자만 갈 것인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이끌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죠. 네. 일단 삼성전자만 갈 것인지 같이 갈 것인지 네네. 고민이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타나고 네네. 있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잘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태근 팀장의 관심주 가볼 텐데 네.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게 오늘 아침부터 공시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수주 예. 공시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의향서 체결 소식이었죠. 네네. 예, 아직까지 뭐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고, 예. 그렇죠. 뭐 MOU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하는. 네. 어쨌든 근데 그 아침에 나왔던 수주 소식도 뭐 있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수주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월달 이후부터만 보면 1조 4천억이 넘는 수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이 7천억입니다. 작년 매출 2배를 뛰어넘는 수주가 지금 5월달에 벌써 2배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은 최소 2배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회사 죄송하면 전체 2배가 아니라 매출의 2배라는 거죠. 네네. 지난해 대비해서. 네, 그래서 예, 예. 2배가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배가 지금 1조 4천억이니까 예. 2조가 넘는 수준은 충분히 발생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작년 매출의 3배, 4배까지도 수주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수주는 당연히 매출과 연결되고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수주 소식뿐만 아니라 이 기존에 받아왔던 수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장 가동을 들어가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공장, 2공장이 당연히 풀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3공장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치인 60%였던 공장 가동률 벌써 이미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주 소식이 더 들리게 된다면은 물론 이미 시장에 이슈로 나오긴 했지만 제4공장에 대한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공장이 풀로 돌아가게 되면은 뭐 계속 일부분 매출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가 CMO 회사이기 때문에 수주를 계속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수주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수주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이 회사에 좋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차트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 종목은 신고가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어떤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조금 어거지를 좀 쓰자면은 이것도 U자형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U자형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지금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는 종목들은 일단은 따라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를 제가 아침에 들여다보니까 65만 5천 원 이하로 잡았는데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종가 이하로 좀 다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이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80만 원, 손절가는 62만 원 일단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시총이 43조 수준이에요. 기업 가치에 대한 이런저런 네네. 얘기가 있어서 다음에 이런 부분도 함께 또 네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관심주에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궁금했는데 약간 시간이 네. 짧아서 다음으로 좀 네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뜨거운 관심주 만나봤습니다. 자,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희 보다 밝은 모습으로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